자, 첫 번째로 우리가 그 3D 작업 지시서라는 부분입니다. 이 3D 작업 지시서는 그 IoT 기술을 사용한 건데요. 아까도 그 설명을 드렸다시피 PLM 안에는 우리가 이제 제품 정보는 기본적으로 3D 제품 정보는 네네. 갖추고 있고, 이 3D 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공정 계획이라는 것까지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정 계획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어떤 공정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겠다는 걸 계획을 하는 거고, 그 계획 안에는 뭐 다양한 리소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3D, 그러니까 작업 표준서라는 게 여기 보시면 작업 표준서가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됩니다. 별도로 뭐 수기로 작업하는 필요 없이 자동으로 디지털 정보와 이런 공정 계획 정보, 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작업 표준서가 만들어지고, 이게 현장 라인에 MES 정보 또는 ERP의 정보와 통합이 돼서, 그러니까 MES에는 워크오더 정보가 있거든요. 그런 정보와 통합돼서 3D 작업 지시서가 현장 작업자에게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네. 자동으로 내려간다는 의미는 PLM 내에 있는 설계 변경에서 어떤 모델이 3D 모델이 변경되는 경우 그게 동기화가 돼서 현장 라인에서도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면서 작업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2D로 소프트 카피로 종이로 내려가는 경우는 이게 단절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렇죠. 단절이 발생할 때 여기에 변경이 발생된 부분을 현장 라인에서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실제 설계 변경을 해서 이 정보가 내려가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일주일이 걸린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스크랩이 발생하고 또는 불량이 발생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이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는 현상인 거죠. 이런 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 이게 지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왼쪽에 PLM은 PLM대로 잘 활용을 하시고 현장도 현장 나름대로 잘 하세요. 예를 들면 MES나 이런 데서 조립을 위한 어떤 레시피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 툴로 자동으로 제어를 다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조금 전에 강의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얘하고 얘 사이가 단절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보통 현장에서 많이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단절된 이것들을 통합해서 데이터가 흘러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계단에서 나오는 그 디지털, 예. 어떤 PLM 디지털 그것이 모델이 그냥 현장이랑 바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죠. 실시간으로. 네, 네, 그죠? 맞습니다. 얘가 병원에 바로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게 사실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디지털 스레드가 결국 그런 개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요거는 또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폴라리스라는 이제 저희 그 고객인데, 그 고객이 그 오퍼레이트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약간 커스텀을 해가지고 구성한 화면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 고객이죠? 이게 이제 현장에서 작업자가 스노우 요거요? 뭐 만드는 설상차. 설상. 네. 설상차. 네, 설상차 눈 위에서 달리는 차? 네, 눈에서 달리는 네. 차. 그 우리 뭐 보드 타러 겨울에 가면은 달리는 그런 차를 만드는데, 얘네는 이제 이름을 프레시 트랙스라는 앱이 이름을 이렇게 구성을 했고,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이 공장이 사이트가 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토론토 외에 여기 익스팬드 하면은 이런 공장들이 있고요. 네네. 이 공장을 선택하면은 서울도 있네, 서울. 서울에도 있네요. 네. 이 서울 공장에서 있는 이런 워크센터나 워크셀 리스트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워크셀을 선택을 하면은 그 워크셀에 할당되어 있는 작업 오더들이 리스트업이 돼요. 그러면 이 작업 오더의 상세 정보를 보면, 이거는 그냥 뷰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실제 아까 PLM 내에서의 작성된 공정 계획 정보들 있잖아요. 그 계획이 순서대로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벤토리 워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벤토리 워닝은 뭐냐면 사실 PLM에는 그 정보가 없어요. 재고 정보. MES 쪽인가? ERP. ERP하고. ERP에 재고 정보가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공정 안에 사용되는 파트 정보는 PLM에 있고, 그리고 재고의 그 파트에 연관된 재고에 부족분이 발생할 때는 이런 식으로 ERP 연계를 통해서 워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특정 파트에 대해서 인벤토리가 이만큼 있다라는 것을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스탁에 대한 스테이터스를 보여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상세 정보를 보면 이게 이제 3D 각 공정마다 작업 지시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에 보시면 이 작업 지시에 대한 디스크립션, 그리고 이 작업 공정 안에서 사용되는 리소스, 그리고 스킬, 그 관련된 문서들을 볼 수 있고 또 치공구들, 그리고 여기 보면은 PLM 내에서 사용하는 이게 디지털 정보예요. 예, 이거는 그 우리가 디지털을 통해서 고급 분해 조립도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컨트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눠보고 분리해보고 이렇게 쪼개보고 이런 작업도 좀 가능합니다. 저런 데이터는 제조단에서도 쓰이긴 하지만 좀 더 나아가면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서비스 기사들이 저런 데이터들을 그렇죠. 좀 많이 네, 활용을 서비스 해요. 쪽에서. 예. 네. 그래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제조뿐만이 아니라 저 밑에 이제 서비스까지 네네. 계속 흘러가서 재활용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좀. 네네. 자, 이건 실제 이제 작업자가 보는 화면입니다. 그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의 공정에 따라서 이런 정보, 아까 내용이 그건 프리뷰였고요. 실제 작업자가 보는 화면이고, 얘는 실제 작업하는 시간도 트래킹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스 페일 정보라든지 추가적인 액션, 나가서 내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프로블럼 레포트를 PLM으로 바로 쏠 수도 있는 그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런 조립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는 이제 스마트 툴이어가지고 여기 토크 값이라든가 이런 레시피를 자동으로 내려주고 작업자가 작업을 하면 그 세팅대로 작업이 되고 그다음에 완료가 되면 또 바로 다음 공정으로 네, 일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가이드를 해주고 있죠. 그 설계자가 그런 레시피를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PMI나 또는 제어 규칙이라는 어떤 특정한 파라미터 값인데 그 값과 여기 같은 경우는 렌치로 토크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볼트나 너트를 조립할 때. 근데 그 토크 값을 실제 스마트 툴, 스마트 설비랑 연결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시뮬레이터로 연결을 해놨는데 데모용으로 실제 이렇게 캡처를 하면은 실시간으로 그 토크 값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확인하면서 그 차이점을 보고 실제 설계에서는 이 값을 줬는데 보니까 조립을 하다 보니까 안 맞네, 문제가 있네.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설계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작업에 대해서 대시보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공정에 대해서 패스페일이라든지 정보,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서 이렇게 차트로 좀 볼 수도 있고, 인벤토리 워닝에 대한 정보도 볼 수 있고, 이런 거를 대시보드로 구성을 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그러니까 3D 작업 시서가 기본적으로 OTB 앱으로도 제공되지만 다양한 형태로 재구성해서 그들 고객에 맞게 그러니까 이 IoT 툴은 상당히 별 코드가 거의 없이 그 커스텀이 가능한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마다 다른 형태의 유형으로 구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싫어하겠는데요. 왜요? 작업한 시간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작업자는 엄청나게 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UX에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그 공정 현장에 있는 분이 굉장히 이 디지털에 대해서 관점이 엄청나게 이렇게 넓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감도 생기고. 네. 이게 처음엔 좀 어려울 수는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2D 환경에서 3D로 가다 보니까. 근데 3D, 그러니까 작업하는 사람도 이게 정말 그러니까 옳은 부품으로 내가 작업하였는데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디지털화되고 이런 정보가 항상 최신 정보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다면은 작업하면서도 마음이 편하고 정확한 정보로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고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죠. 네네. 사실 과거에 2D 설계에서 3D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설계할 때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다음에 3D로 설계하면서 뭐 간섭이라든가 그런 그 퀄리티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3D로 갔는데 다시 3D에서 다시 2D로 가는 건 말이 안 되죠. 네네네.